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시아 제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동맹국인 인도는 러시아 제재를 실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대신해서 쿼드의 소극적인 인도를 적극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던 일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가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인도를 쿼드에 가입시켰던 일본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인도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이르핀에서 러시아군 공격으로 미국인 전직 뉴욕타임스 영상기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통신사들은 현지 의료진과 목격자를 인용해 이르핀에서 취재진이 탄 차량이 공격을 받았으며 미국 기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다른 미국인 기자 한 명과 우크라이나인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다리를 건너 대피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촬영하던 중이었는데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검문소로 향한 뒤 러시아군의 총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이우 지역 경찰서장 안드레이 네비토프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외국 언론인이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희생자는 영상기자인 51살 브렌트 르노로 그는 키이우 인근 이르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한 차량에 발포했을 때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이우 방위군을 위해 일하는 의사 다닐로 샤포발로프는 AFP 통신의 기자 2명과 우크라이나인이 탄 차가 총격을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브렌트 르노는 형제인 크레이그 르노와 함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등 세계 분쟁 지역 참사 현장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프 레비 뉴욕타임스 편집장은 브렌트 르노의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그는 뛰어난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로 수년 동안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직 뉴욕타임스 기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바실리 네벤자 UN 주재 러시아 대사가 14일 그의 죽음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은 없다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준의 유럽 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얼굴을 맞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NBC 방송은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피하며 직접적 방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대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저자세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중국 지도부가 모험적인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강해진 대만의 경계심을 이용해 대만의 분리 독립을 미국과 서방이 도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의 군사 개입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 전체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해양 영토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에서 방위 강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가 전개의 주요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본이 쿼드 연합체를 창설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쿼드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공을 들였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인도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과 호주는 대표적인 반중국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였지만 인도는 중국과 엄청난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호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도가 중국과의 마찰이 잦아지다 보니 쿼드에 가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도가 쿼드에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의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막 중국과의 협력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자신들의 경제가 하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쿼드에 가입한다면 자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당시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인도로 정하며 인도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이 한화로 약 2조 원의 차관까지 무이자로 제공해 엄청난 호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올해 5월께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력 투자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3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일 일본 경제 매체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UFJ 은행은 신규 주식 공개 후보 등 유망한 회사를 발굴해서 은행이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인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의 인구가 현재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꾸준히 성장해 중국을 추월할 전망인데다 경제 성장률 역시 중국을 추월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 아기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 증가율은 1.45%였습니다. 류재화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은 2019년 사망 인구가 980만여 명이었는데 고령화로 이 수치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줄어드는 추세인 출생 인구가 지난해 1200만 명에서 올해 1000만 명 미만일 경우 총 인구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을 들인 인도가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며 일본의 투자가 무색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일본이 우려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도가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숨통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규탄 대열에 빠진 것은 물론 판로가 급속히 좁아진 러시아산 원유와 원자재 등에 대한 대량 구매에 나선 것인데요. 쿼드 일원인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서만큼은 밀월 관계를 과시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상 중인 동맹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는 CNN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원유와 각종 원자재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을 인도가 받아들이게 된 점을 인도 정부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최고 우방으로 꼽히는 벨라루스로부터는 싼 가격에 비료를 구매하는 방안도 인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인도의 갑작스런 행보로 쿼드 연합체는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더 큰 군사 동맹이 필요해진다면 인도는 과연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편에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일본이 인도에 공을 들인 이유에는 중국에 의존하던 히토류, 및 자원을 인도로 분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꿈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반면 인도 국방부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한화디펜스의 현지 파트너사 라르센, 엔토르보의 K9 바지라 자주포 200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는 인도 국방부가 1000억 루피 약 1조 6,050억 원 규모의 155mm 추적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L&D에 발주될 이 주문은 인도 민간 부문 방산업체에 발주된 최대 주문이며 정부의 군 현대화, 산업방어기지 구축 계획의 잠재적인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본과 인도의 협력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한국과 인도와의 협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한국 자동차가 급부상하며 일본 자동차의 명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대기아의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 국면 접어들자 현대기아는 러시아 공장 물량을 인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의 투자는 일본이 다 했는데 이익은 한국이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은 엄청난 돈과 공을 들인 인도와의 협력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